시작. 원, 투, 쓰리.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 없는 물만 붉게 타는데. 안녕하세요. 여행과 사귀고 있는 남자 영맨입니다. 이번에 7박 8일 동안 유라시아 4개국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가 이번에 이용한 크루즈는 롯데관광 코스타 세레나호로 한국 고객들만 이용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입니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선체 무게만 11만 4,500톤에 이르는 초대형 크루즈로 290m의 길이로 63빌딩을 눕혀놓은 길이보다 40m나 더 길어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해요. 총 3,780명의 승객과 1,500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으며 마치 대형 빌딩이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웅장한 규모만큼이나 부대 시설 또한 다양해요. 크루즈 내에서는 객실과 레스토랑, 스파, 수영장, 헬스장, 카지노, 공연장, 면세점을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이면 선상 파티와 화려한 쇼, 그리고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크루즈에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기항지가 달라집니다. 나라와 도시를 오가며 정박하는 기항지 관광 또한 크루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길거리예요. 기항지 투어는 도착하는 기항지별로 다양한 선택 관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인솔자 및 기항지 가이드, 현지 식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여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가급적 선택 관광에 참여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오늘은 코스타 세레나호의 기항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코스타 세레나호의 첫 번째 기항지인 중국 상하이.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세계적인 도시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상하이는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중국 문물의 개방창구 역할을 해왔어요. 상하이의 첫 번째 관광지는 한국의 명동이라 불리는 난징루입니다. 난징루는 상하이에서 가장 오래되고 번화한 상업지역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예요. 총 길이만 5km가 넘고 각양각색의 상점과 레스토랑, 백화점, 호텔 등이 위치해 주말이면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붐비는 게 특징입니다. 난징루는 19세기 후반부터 쭉 상하이의 번화가였는데요. 현대식 건물 사이로 당시의 건축물이 혼재해 있어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난징루는 현재 약 600여 개의 상점이 입주하고 있어요. 상가의 특징도 명동은 젊은 층이 주 대상인 반면 난징루는 고객층이 노년까지 고르게 부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징루의 인스타그램 포토스팟인 아이러브 상하이 간판이 있는 그 유명한 지오다노 건물. 모든 여행객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왜 이곳이 인스타그램 명소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은 보행자 전용 거리가 지정되어 있어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어요. 보행자 거리지만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관광용 미니버스가 운행하는데요. 걷는데 지쳤다면 버스에 타서 쉴 수 있습니다. 미니버스가 매우 안중맞아요. 그리고 점심 식사는 난징루에 위치한 중국식 로컬 레스토랑에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레스토랑이라 그런지 음식들이 제 입에 다 잘 맞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상하이 투어 다음 목적지는 동양의 베니스로 불리는 주가각. 이곳은 상하이에서 가장 오래된 수상마을입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수로와 30여 개의 다리가 낭만이 가득한 거리 풍경을 자아내요. 마치 고대 중국으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가각은 상하이에 왔다면 꼭 들려야 하는 명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운하 양쪽으로 옛 건물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고전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물 위에 비치는 건물, 하늘에 맞닿은 운하의 모습이 참 멋스럽습니다. 중국 전통 마을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추가가 골목을 다녔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은 중국 특유의 낭만을 선사했어요. 골목길 또한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해 놓았는데 이국적인 풍경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골목길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거나 노점에서 물건을 흥정해 구입하는 재미도 느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기념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상하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였어요. 두 번째 기항지는 일본의 항구 도시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인 곳으로 동서양의 문화가 사이좋게 혼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항구 자체로도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지만 항구 주변의 거리도 역사적인 흔적과 음식, 쇼핑 등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가득한 게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나가사키 평화공원입니다. 이곳은 전쟁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맹세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신념을 담아 원폭낙하 중심부에 세운 공원이에요. 평화공원 입구에는 평화의 비둘기와 학의 날개를 상징하는 분수가 있어 피폭 후 극심한 갈증 속에서 죽어가던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있습니다. 평화공원의 상징인 평화기념상이 보이네요. 거대한 평화기념상은 나가사키현 출신의 조각가 기타무라 세이보의 대표작으로 하늘을 향한 오른손은 원폭의 위협을, 수평으로 뻗드는 왼손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모습의 조각상들이 당시의 참상과 평화를 기원하는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희생자 추모비도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으로 나가사키로 끌려왔는데요. 2만여 명이 피폭되었고 그중 1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눈을 감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어요. 다음 방문지는 원폭 자료관입니다. 이곳은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과 나가사키 평화공원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으로 설립된 곳이에요.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원폭 자료관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나가사키 원폭이 발생한 당일의 상황과 이후 피해 참상을 유해한 물건, 사진과 비디오 등 다양한 자료와 기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임에도 역사의 전후 맥락을 축소하거나 함구하고 오로지 피해 사실만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자료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문한 곳은 일본의 개항 시절을 잘 느낄 수 있는 구라바엔입니다. 구라바엔은 나가사키 시내에 있던 유서 깊은 서양식 건물 8채를 외국인 거류지였던 미나미 야마테에 이축하여 보공한 공원이에요. 글로벌 일가가 살던 구라바 주택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서양식 건물로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구라바에는 글로버 가든의 일본식 표기예요. 이곳은 푸치니의 유명한 오페라 나비 부인의 무대로 유명하며 이국적이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정원과 나가사키 항구가 한눈에 보이는 도크하우스 등이 인상적인 여행지입니다. 산 중턱에 있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잘 설치되어 있어 나가사키시를 내려다보며 산책하는 기분으로 둘러보기 좋았어요. 점심 식사는 나가사키의 명물인 짬뽕을 먹었습니다. 나가사키 짬뽕은 일본과 중국의 식문화가 합쳐져 탄생된 요리로 우동과 라멘의 중간 정도 굵기의 면은 쫄깃한 게 특징이에요. 얼큰한 맛은 없지만 담백하니 제 입에 잘 맞았습니다. 세 번째 기항지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 불리며 러시아 연해주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종점으로 유명합니다.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동방을 지배하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도시 명칭이 내포하는 의미를 반영하듯 러시아 동해 연안의 최대 항구 도시예요. 특히 저렴한 물가와 더불어 값싸고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어 최근 한국 여행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블라디보스톡의 심장이라 불리는 혁명광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중앙광장이라고도 불리며 사회주의 혁명 성공을 기념하면서 만들어졌어요. 광장 한가운데에는 혁명을 위해 싸웠던 병사들의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영원의 불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선문. 블라디보스톡의 개선문은 러시아 로마조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가 블라디보스톡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건축물입니다. 파리 개선문과는 달리 아담하지만 러시아 특유의 화려한 무늬와 아기자기한 멋이 살아있는 관광 포인트 중 하나예요. 이곳은 미신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개선문 아래에서 손을 잡고 사랑을 맹세하면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달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독수리 전망대. 이곳은 시내에서 가장 높다는 오를리노의 그네지노 산 위에 위치해 있으며 그 어떤 곳보다 가장 시야가 탁 트이는 경치를 자랑하고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시내 쪽은 물론이고 건너편으로 매력적인 모습의 항구도 한눈에 들어오는 게 특징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인 포크롭스키 대성당. 포크롭스키 대성당은 포크롭스키 공원 안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 특유의 볼드한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대성당 내부로 들어서자 온통 금색으로 빛나는 화려한 성당 안에서 사람들이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블라디보스톡의 젊은이들이 가장 붐비는 아르바트 거리. 이곳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현지인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유럽 느낌이 물씬 나는 건물들 사이 핫한 카페, 음식점, 문화를 여유롭게 둘러보기에 좋은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해양공원입니다. 해양공원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이자 아르바트 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시민들의 쉼터로 러시아인들의 활기찬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길거리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가 다채로운 공원입니다. 지금까지 코스타 스레나호의 기항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크루즈 여행의 묘미는 한 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를 기항하고 관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항지 관광은 크루즈 여행 일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요. 크루즈 여행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It's me you need to show. How deep is your love?